안녕하세요. GCM 선교방송 이인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님을 줌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시국이 참 어지럽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한국.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의 소식은 뭐 24시간 늘 같은 소식으로 점점 더 혼동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우선 미국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다. 이게 벌써 며칠 됐는데 이- 아직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국의 뭐 이게 뭐 가끔 있는 거지만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게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예, 처음으로 이제 의회가 이제 정부가 샷다운 됐는데 네, 이게 좀 우리 상상 외로 좀 시간이 오래 가네요. 네, 근데 오래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도 조금 과격한 일이 있겠지만 아,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 이제 돌파구가 없어요. 지금 아, 민주당에서는. 그 음,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캘리포니아도 그런 이제 리디스트릭이죠. 재조정하는 거 네, 지역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디스트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지역 구조 조정이 다시 이렇게 개편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더 좌석을 많이 잃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공화당이 독재적인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결국 막 몰아세우는데 이게 사실 이 억지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근데 그 음, 왜 억지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분들이 사실상 어떤 정치 신념에 무슨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가 없어요. 이데올로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네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조정해 왔고 그 다음에 뭐 정당은 달려도 이슈에 있어서 함께 할 때는 또 함께 하고 또 의견을 달리 할 때는 또 달리 하는데 이제는 이제 올 때 갈 데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무조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가미카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맹목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일을 전개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좀 답답한 게 민주당에서도 그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도 그분들이 힘이 약해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완전 사회주의고 어떤 그 좌파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분명한 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최종 방법으로 완전히 거버먼트를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에 있는 민주당 그 모든 그 연방 의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페이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그네들한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아,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무식하게 그냥 자기네 생각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걸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오픈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비리가 많이 드러나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민주당 정책하고 공화당 정책하고 이게 다른 게
공화당은 불필요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자르고 부서도 자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세이브할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공화당의 정책인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일을 벌리는 거예요. 어, 벌리고선 그다음에 세금을 징수한다, 세금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에 거두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네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사역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돈을 쓰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뭐 그 사람들 보게 되면요 억대 부자예요 이분들이. 어, 돈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자기네가 챙겨가지고 그다음에 로비 활동하는 사람들도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카고 근방에 있는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소송을 걸려가지고 이제 인다이먼트 돼 버렸잖아요. 어, 그런 얘기를 봤을 때 뭐 그 사람은 이제 이게 뭐야 이 부동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지만 부동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맥심 워러라고 있어요. 아주 무식한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4선인가 5선 저 의원이에요, 연방. 근데 어, 그 지역 자체가 원래 흑인 동네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뭐 이렇게 교육도 뭐 별로 교육 부담도 상식이 없어, 상식이. 그게 음, 카먼 센스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한 가지 오래된 얘기지만은 한국 전쟁하고 2차 대전하고 막 믹스업 해가지고 얘기를 하질 않는가 뭐 어, 한국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다 문제에다 짚어 써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연방 정부도 좀 곤란하죠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그 연방 정부까지 이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연방 정부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기네 비리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답답하죠. 예. 이번에 이런 문제가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예.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셧다운 이유가 뭐 국가 부채 무슨 뭐 이민 보안 강화 이런 뭐 방송 이분 언론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연방 뭐 그렇죠. 모든 뭐 돈을 줄이겠다 뭐 이런 말 그다음에 기술 인공지능 문제 뭐 이 하여튼 뭐 외교 정책 차별 인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뭔가?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 예, 그렇죠. 이 이제 사회주의를 예. 좋아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이 국가를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전혀 관심이 없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 예, 이제 트럼프를 밀었잖아요. 예, 트럼프를 서포트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가 크리스천 밸류나 가치관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예,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거 밀고 나가고 근데 요즘에 조금 봤을 때 심지어는 저도 트럼프를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지만은 이분이 어떻게 좀 더 좀 지나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어,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송 분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연방 정부의 예산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니까 예,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들 자신도 이거 조금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해도 좀 적당히 하지.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비리들이 많으니까 이걸 들춰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서 끊어야 될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아,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모든 정책에 있어서 뭐 군인 내에서 있는 LGBTQ 성소수자들 축출해내는 거나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 쪽에서는 크리스찬 비율에서는 좀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니까 좀 힘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방송국도 그 제재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물론 이제 CNN이나 ABC, CBS 이런 데가 엔타이 트럼프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음, 그 언론 기관에 대해서는 그건 오픈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그 소위 연방 정부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저는 트럼프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죄악이나 아니면 잘못된 비리들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이제 거의 끝내려고 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나 이게 방대하니까 그렇죠. 아, 말 자체가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들추어내긴 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 FBI의 그 캐시 파텔이라는 그 디렉터도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하니까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사실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위 이제 소송보다도 이제 검거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 그것도 아, 이 미국의 정치권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들춰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다 판단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들 면제를 하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지만은 실제 보면 전 대통령 벌써 두 사람이나 결부됐죠. 네.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도 거기 결부됐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완전히 요지경이라는 그 얘기를 쓸 수가 있다니 요지경.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어디부터 물론 그래요.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얘기하는데 그것들도 보면 다 에비던스가 없이 그 어떤 충분한 자료가 없이 당신들의 오피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혼동만 되죠, 예, 그게 국민들은. 혼돈되죠. 그러니까 예, 혼돈되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프로포지션 넘버 50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반대를 해야 돼요. 노 50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스 50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에서 아,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그거를 하질 않으면 이 사람들의 생명줄이 끊어질 테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라디오 코리아나 이런 데서는 조선일보, 뭐 한국일보 이런 데서는 그걸 예스로 자꾸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저 이민 가족들은 그걸 예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공정한 투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공정한 음, 투표권이.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으로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민주당이 막 주관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완전히 미국이 독재 국가로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거짓말을 그냥 막 해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한 사람 쓰셔서 일단 청소 먼저 하고, 어? 뭐, 거기에 잘잘못을 일일이 다 가려내는 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또 어려움 쪽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 예, 그 옛날 그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중세 때 얼마나 그게 난잡하고 지저분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종교 개혁이 완전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청소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침례 교회 측에서 봤을 때는 이 소위 종교 개혁이 부분적으로 종교 개혁이 됐지 완전히 종교 개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음, 이제 재침례회라는가 그런 모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후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발전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상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또 한 음, 가지 그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잃었지만은 찰리 커크 같은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지 않겠는가? 근데 네, 이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찰리 커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겠지만은 이 사람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멤버십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그래요. 숫자적으로는 제가 지금 저 프로바이드 못하겠지만은 그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대상들이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 그 멤버십을 이렇게 허용해 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세상을 봤을 때 이 유리컵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리컵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펀치 맛이나 물컵 보면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쭉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샴페인 글라스를 보게 되면 밑에가 넓고 위에가 넓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중간이 굉장히 가늘어요. 근데 네, 그거를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20대, 30대, 40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음, 샴페인 글라스가 깨지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허리인데 허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아, 근데 한국 사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허리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찰리 커크나 그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중간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아, 예를 들면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는데 이게 음, 발전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이제 이번에 암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자기네가 나서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예화적인 얘기지만은 그 옛날에 내비게이터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예, 예, 내비게이터의 그 창시자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시작했을 때는 그분이 한 40개 그룹을 혼자 관할했어요. 어, 40개를 혼자 관할해 가지고 결국은 이 과로 피로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 예?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40그룹을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요하느냐 이게요. 예? 일주일이든 아니든 그렇겠네. 2주든 간에. 근데 이 내비게이터가 그 전까지는 파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게 완전히 이게 익스플로드 돼가지고 폭발돼가지고 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아무래도 찰리 커크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 친구들 또 어떤 때는 그보다 더 유능한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인데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조그만 똑딱선보다처럼 이렇게 금방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금방 못하지만은 이게 바뀌는 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 그 방향이 틀어졌다는 그 자체만 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보세요. 이제 200일이 지나고 이제 거의 이제 1년을 마치게 되는데 예, 1년을 마치는 가운데서 그가 한 업적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해내 가지고 업적론으로 봤을 때는 그가 굉장히 칭송을 받을 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비라는 게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어서 사랑이 없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저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아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교회를 갔다 어느 여집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도 트럼프 찍었고 트럼프가 일은 잘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코인 런드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네 파킹장 안에 와서 하룻밤 지냈으면 좋겠다, 허락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부모는 불체자겠지만 그 아이들은 다 미국 시민 아니에요. 근데 미국 그렇죠. 시민인데 얘네들이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안 나가면 이 아파트 주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안 나가면 아이스한테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 어. 그러니까 밤새 그냥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민 정책이 좋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불법 이민자는 다 내쫓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내 보내는 것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소위 한마디로 긍휼과 자비가 없는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민들도 뭔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미국이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국민들도 뭔가 이 지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국민들도 여기에 어떤 직접 간접적으로라도 협력하는 차원에서 할 말은 음. 하고 또 뭔가 이 칭찬할 일은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더 좁혀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청교도 정신이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은 대통령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 이제 이게 사실 그 세계 정치나 이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강경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강경책을 썼을 때 온건책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아, 들어서 이게 뭐이 정치도 마찬가지야.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법이요 하고 나오면은 예? 물론 거기에 대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법이요라고 했는데. 근데 그 법이요라는 가운데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믿음도 그렇지만 이 미국의 정치 상황도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오지만은 그 따라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두렵고 또 그 나라 각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순종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음,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믿는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마음이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크리스천 그 정신으로 정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와가지고 그 양반이 당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아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 아, 사두개인처럼 바리새파처럼 이게 법이요 하면 법은 무조건 지키는 거. 예? 음, 근데 그게 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법은 그렇죠. 지키긴 지키는데 예, 긍휼과 자비는 어디 있냐 이게요. 우리 예,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자비와 음, 긍휼과 평화, 사랑 이런 것이 더 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얼려가면서도
또 혼을 내지만은 얼려가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어떤 멀타이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저도 요즘에 조금 좀 다운돼 있어요. 아, 다운돼 그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이 정체를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아닌데 이게 음, 돌아가는 과정을 봤을 때 꼭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 음,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국민들은 좀 많이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 거의 모두가 반대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정반대예요. 아직도 트럼프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에서 무조건 그렇게 자살 행위처럼 일을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자기네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 시인하고서 또 음,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잘 이게 잘 될 텐데 이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무조건 법으로 밀어치고 민주당은 자기네가 꿀리니까 어떤 그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를 갖다 폐쇄시키고 이제 중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인데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 연방 정부의 그동안에 저 뭐야 누구지 저 바이든이 세운 그런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다 잡을 잃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 왜냐면 다시 돌아올 이제 일단은 그걸 그만뒀으니까 자기는 그것도 공화당에서 이게 한 거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 스탑을 시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공화당 측에서는 우리는 우리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정치를 하되, 바른 정치를 하되, 융통성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저 트럼프가 얘기한 주에 그 자꾸 카먼 센스를 얘기하잖아요. 상식을. 예, 예, 상식을 얘기하면서도 상식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죠. 예? 예, 상식을 얘기한 사람이 상식이 아닌 걸 행동을 그러니까, 취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정책도 그렇고 국내 정책도 그렇고 이제 뭐 왕은 아니지만 그 포지션에 있잖아요. 예, 뭐든지 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고 그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게 있을 때 아까도 계속 언급하지만 저는 그래요. 솔직히 요즘에 와 생각은 자비와 긍휼은 없구나. 예? 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사랑과 없다. 평화는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TV에서도 보아도 이제 그 소위 범죄자 축출하는 거는 저는 120% 찬성해요. 그렇죠. 범죄자는 지금도 만약 예, 저 많은 살인자들이 많이 줄긴 줄었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특별히 저 시카고나 아니면 저 뉴욕이나 시카고, 달라스 이런 쪽에서 말이에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많이 도와준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하, 그 뭐 시카고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다 좋았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민주당 그 주지사나 시장들이 그 생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아, 얼마든지 자기네가 트럼프 행정부하고 의논하면서 자기네 유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되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이제 내년 2026년에는 그가 출마를 못 해요. 예, 이제 다 임기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어, 이제 차기 대통령 주자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예? 그 사람 음, 민주당 안에서도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무조건 트럼프가 나쁘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도 트럼프 때문에, 자동차 사고 나도 트럼프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도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너무 무지막지한 말들을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또 이 한국 저 이민 가정들이. 야, 그러니까 야. 이제 지금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밑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좌파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이게 뭐 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하겠지만은 완전히 쌍소리까지 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당신의 그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 트럼프가 잘한 거나 트럼프가 한 상황 속에서 물론 저도 그 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또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아,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칭송을 하고 잘못된 거는 비판을 하다가 아니면 수정을 하기 요구해 가지고 고치는 음. 것이 우리의 그 방법이고 우리의 자세인데 이런 걸 생각지 않고 그냥 그저 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만 어, 들어가지고 아무런 증거 없이 에비던스 없이 막 얘기하시니까 참 어떻게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기가 좀 거부갈 때가 많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한국인데 한국은 이 추석 명절을 어떤 앞뒤로 보면서 그냥 너무나 그 혼동의 혼동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어떤 지난번에 목사님이 바닥을 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어떤 뭐 그냥 이대로 한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마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그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계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글쎄, 한국에. 뭐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만 예, 저도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면서 예, 예. 어떤 추석 휴가가 그렇게 길다는 것부터 저는 불만이에요. 그러게 예? 말이야. 그게 불만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놀 때가 아니거든. 지금 나라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다 여행 예.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세요. 국민들은 이 휴가를 연휴를 통해서 다 해외로 여행 간다고요. 예? 예, 빚 얻어가지고 두 예. 번째로는 이 연예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 법석을 떠는 거야 지금. 지금 아, 그 우리가 난리요? 난리요? 예, 그 노래하고 조용필 뭐 난리야. 저 뭐야 즐기고 이럴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야, 사람들은 뭐냐면 정치는 어떻게든 난 상관없다. 나만 잘 아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나라를 반대를 하든 지지를 하든 간에 나라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 세대에 애국자들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신랄한 것은 이제 교계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 이하 교회 교인들까지 완전히 이게 어떤 신흥 종교처럼 다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 안에서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개교회를 중심으로 세우고 자기하고 또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은 이단 취급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그 말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교계가 이 국민들의 그 생각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주장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제 교인들은 다 세상으로 이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게 요즘에 전 뭐 TV를 보질 않지만은 이따금씩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완전히 난립니다. 여행 가고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휴가 말이에요. 가고 예. 그다음에 노래하고 뭐 잔치하고 뭐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나라가 이게 이대로 가면은 누구 말 맞다 이제 어떤 분이 세계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다 그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없어질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그 조사를 봤을 때 보니까 그런 징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소견이지만은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뭐야 베네수엘라 기억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처럼 예, 완전히 파탄돼 버려. 이번에 두 번째 IMF가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빚더미를 감정을 못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 땅덩어리는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그 땅 소유권이 거의 중국 사람들로 다 중국 돼요. 사람. 그 다음에 지금도 중국 사람들 무비자로 그냥 다 데려오게 하고. 그 중국 사람이나 조선족들에는 많은 그 배려를 하는데 당신의 국민들에게는 융자도 안 해주잖아요, 이게. 이게 그 무슨, 참 무슨 나라가 이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그리고 그걸 느끼는데 한국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이게. 예?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실가닥만한 그 소망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는 거 그걸 봤을 때는 조그마한 실가닥만한 그런 희망은 있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은 50대, 60대, 70대 있는 뭐 70대까지는 안 가지만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다른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 사회주의라는 말을 안 하는데 사회주의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공산당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방제도, 연방제도 그건 전적으로 반대인데 연방제도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바로 어? 그 사회주의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법 체제나 아니 검찰청을 폐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예? 참. 그러니까 법을 뭐 막 국회에서 주물르고 새로 자기네가 필요한 법은 새로 만들고 필요 없는 건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거를 무슨 누굴 얘기, 헌법입니까? 그렇죠. 대학 교수들, 연예인들 통해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이 연예인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주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저는 이런 소리 안 하지만 웃기는 짬뽕이라고 얘기가.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지금 막혀, 기가 지금 막혀.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씨가 얼마나 그 뭐랄까 치명적인 그 영향을 뿌리고 다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되면 체포영장 내라고 말해요. 예? 그건 한 나라의 그 국부와 같은 사람을 갖다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완전히 이게 예? 그 인격이 다 완전히 땅바닥을 친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도 저- 몰라요. 참 답답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왜 젊은이들이 왜 그걸 많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바뀌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전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거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예. 이다 싶은 거예요. 겨우 이제 잠에서 조금 깨는 그런 상태인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미비하고 약하고 그다음에 너무 늦다 싶으니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구심이 많죠. 예. 어쨌든 우리 뭐 크리스찬으로서 더군다나 미국에 살면서 내가 살다 온 조국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죠. 같이 기도하자고 공유하는 그런 운동이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살든 간에 공유하는 그래서 공동의식 그다음에 공동책임 음.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도 썩어져가는 이 정치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만 한국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건데 다만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닌가, 참고 계신 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일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중세 시대 때 그 어둡고 지저분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만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때의 이 암울한 시대 때에 우리가 시대만 한탄하지 말고 구국재단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기도로 모이고 기도할 때마다 또 설교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위해서 또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쌓았으면 좋겠고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이렇게 행사적으로 하지 말고 예? 남가주에서도 왜 이따금씩 기도회 모임 연합 기도회라고 얘기를 해서 모이긴 하는데 그때 모이면 그 중요한 분만 이렇게 다 와서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전원 전체가 이렇게 동원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네, 그렇지 않을까? 그 얘기를 봤을 때는 이게 인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는 이 그 어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야말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구국재단을 쌓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만은 또 그대로 일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긍휼과 자비와 평화와 또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주신 이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귀한 일을 하시느라고 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줌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조성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특별히 주성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그동안 신경 전혀 안 썼던 일도 신경을 쓰게 되고 관심이 없었던 것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방송에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